그리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클라우드 데모는 실시간 라이브 데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레이턴시, 뭐 예상 못한 변수들이 생겨서 저희가 비디오 레코딩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데모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마다 저희가 이 사이버 데모 시연을 하는데요. 이 데모 시연을 하다 보면 각종 코맨드, 명령어, 뭐 각종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무슨 명령을 치고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걸 좀 잘못 활용하시는 사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클레이머 좀 주의를 부탁드리는 내용으로 여기서 이제 보신 명령어를 직접 AWS나 Azure 가서 하시면 직접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딴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데모는 세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클라우드. 뭐 여기서는 이제 AWS, 아마존 AWS 대상으로 하지만 IaaS와 이제 SaaS 두 가지 멀티클라우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제 어떤 워크로드 보호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API 각종 보호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약간 제품 소개 형식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티 CWP, 그 다음에 포티 캐습이라는 제품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CI/CD 도구가 요즘에 데브옵스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좀 핫하시죠. 굉장히 핫한 주제이긴 한데 CI/CD 도구, 본 데모에서는 이제 뭐 저희 SE 분들께서 젠킨스라는 오픈소스 툴킷을 썼을 때 취약점을 제대로 보완 안 하시면 어떻게 랜섬에 감염되는지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네 가지 키워드, 차세대 이제 보안 컨설팅 방법론 네 가지 중에 디셉션에 대한 사이버 디셉션에 해당하는 포티 디셉터 제품하고 실제 어떻게 데코이를 디플로이해서 뭐 나올 수 있는지 어떤 형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데모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실제 저희 SE분들이 실제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좀 요약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세션 중에 엣지,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 요 세 가지,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대형 구사, 대형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자체 데이터 센터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셔서 맨 위에 보이시는 그 가운데 맨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하실 수도 있는 거고, 가운데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퍼블릭, IaaS, 뭐 구글, Azure, AWS와 같은 IaaS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보호하기 위한 포티 CWP에 대한 데모.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SaaS 부분. 저희가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 지금 보실 수도 있죠. 세일즈포스, 오피스 365, G슈트, 구글 슈트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썼을 때 실제 어떤 보안 이슈가 있어서 이런 솔루션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는 과정으로 저희 안경진 부장께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쳐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를 왜 도입해야 되는지를 떠나서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를 안 쓰는 고객사는 다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을 했을 때 동일한 운영자 경험, 동일한 보안 정책의 적용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에 하나의 거버넌스 솔루션이 로그인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래시어나 스토리지 아니면 시큐리티 그룹과 같은 거버넌스 상태를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보안적인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정책에 문제가 있거나 시큐리티 그룹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보안적으로 허용이 되었을 때 이슈가 될 만한 허용 포트들을 사전에 경고 탭을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자동화된 오토 패치 버튼 하나만으로 자동 치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위반 정책을 클릭을 했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나와 있는 어떠한 부분이 위반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역시 오토 패치 기능을 통해서 자동 치료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자동 치료가 위험하거나 불안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레모데이션 탭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와 있는 매뉴얼에 따라 수정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ECS, 즉 컴퓨팅 파워 서비스, 그리고 요즘 많이 그 CI/CD나 아니면은 서버리스 등등등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컨테이너 서비스인 ECS, EKS와 같은 그러한 그 완전 관리형 서비스들이 가지고 있는 본넷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주는 그 위젯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솔루션이라고 하더라도 보안과 관련된 문제점을 나타내주고 트래픽 탭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공격 징후인지 공격 대상 어느 정책에 문제가 있는지 이것이 실제 공격인지 아니면 서스피셔스와 같은 단순한 의심인지를 싱글 페인으로 나타나 주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소스, 목적지, 그리고 해당 공격이 어떠한 유형에 대한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디테일 탭을 통해서 포티넷 고유의 독자적인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DB 서비스인 포티가드 연구소의 공격 내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위반 정책 조치 작업은 역시 보시는 것처럼 정책 수정을 할 수가 있는 상세한 절차들을 나타내주고 그 가이드에 따라 수정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장점인 저렴한 비용의 멀티 에이지에 복제를 해주는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이 EFS와 S3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조차도 멀웨어가 업로드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허용하지 않은 양의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대용량 파일 업로드가 될 때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점을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S3 버킷을 예로 들면 그 내부가 가지고 있는 보안 위험성은 다음과 같이 또 역시 그 얼러트 탭에서 해당 그 내역들을 알려주게 되고 이 데모에서 나타내주는 점은 버킷을 신규로 생성할 때 물론 디폴트 옵션이 퍼블릭하게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꺼져 있지만 의외로 퍼블릭 수정 권한을 전체 공개를 했었을 때 누구나 업로드하고 누구나 오브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실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었던 정보의 유실이나 그 버킷에 대한 어떤 오용을 야기를 시킬 수가 있는 점이 됩니다. 이러한 공격들이 누적이 되고 히스토리 바이 히스토리로 이렇게 쌓이고 보게 되면 그 라인 바이 라인으로 공격 내역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 리스크 트렌드라는 탭을 통해서 공격 내역들을 상세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리스크 트렌드는 단순히 이제 그 공격 로그에 대한 나열뿐만 아니라 특정 공격이 발생이 된 세부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공격은 그 클라우드에 예를 들면 중국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스앤젤레스에 불건전한 로긴 시도 페일을 다수 발생했었던 내역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지금 가운데 보시면 팔로시 네임 이제 서스피셔스 무브먼트라고 나와 있고요. 불건전한 비헤이버가 감지가 됐다라고 나타납니다. 자, 그 특정 이벤트 바이 이벤트별로 그 상세 로그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로그에 대한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공격 출발지, 공격 목적지 기반으로 맵을 통해서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CWP뿐만 아니라 그 다른 솔루션들도 클라우드의 가시성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각각의 클라우드 플랫폼별로 최적화된 가시성을 제공해주는 사전 정의된 프리셋 값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에 락킹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도 CWP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그 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로 제공되는 그 SaaS 서비스 같은 예를 들면 세일스포스나 오피스 365 같은 경우는 캐스비라는 솔루션으로 또 저희가 그 보안 활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피스 365를 통해서 송수신되는 그 PPT 파일 아니면 다른 형태의 파일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그 컨텐츠 내용들을 사전에 정의된 스트링을 통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고, 사전에 정의된 규약을 통해서 제어라든지 아니면 그 파일들이 예를 들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그 캐스비가 가지고 있는 엔진을 통해서 탐지를 하고 추적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한 모든 내용들은 그 C레벨 리포트를 통해서 하나의 도큐멘트로 공격이 얼마나 발생이 되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그 5 하이리스크 오브젝트는 그 오브젝트에 제가 사전에 설정해 놓은 정책에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도큐멘트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 그 캐스비가 동작하는 원리는 어드민 권한을 가지고 캐스비가 로그인을 한 이후에 직접 그 서비스 내부에 아카이브된 해당 파일들을 검사를 하고 디스커버리를 하고 그 결과를 안내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DLP 기능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라든지 다양한 텍스트 파일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파일 타입뿐만 아니라 그 파일 타입 내부에 작성이 된 특정 스트링을 감지를 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스비가 제공하는 그 SaaS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이 되고 그 인증을 받게 되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오피스 365 대시보드가 생기게 되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대시보드가 그 디스커버리를 했었던 위반이 된 파일들을 탑5 리스트로 다 나타내줍니다. 그 리스트는 파일 명칭이라든지 이벤트 개수 등 상세한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디스커버리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그 연결이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스커버리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SaaS 앱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파일들을 수집을 하고 검사를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파일들이 내부에서 이제 업로드가 됐거나 아니면 SaaS 앱에 이제 업로드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게 됨으로써 그 몰웨어가 심어져 있는 그 코드들을 실행을 했었을 때 내부에 어떤 그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을 되는데, 그 AV 스캔 기능도 이네이블 함으로써 사전에 다운로드 됐을 때 그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컴플라이언스입니다. PCI DSS 그리고 SOX, HIPAA, GDPR 등 다양한 글로벌 표준에 맞는 컴플라이언스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내부 감사뿐만 아니라 정보 자체가 외부에 나갔을 때 컴플라이언스도 만족하는지 여부를 이 솔루션을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해보고 기준에 맞는지를 사전에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커스텀 정책인데, 우리가 원하는 DLP 전용 정책이라든지 AV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CWP라는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 관리 솔루션에서 보셨다시피 공격 진원지와 목적지, 특히나 캐스비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저장된 오고 갔었던 파일 내역들이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파일 명칭 단위로 하나하나 다 나타내주면 됩니다. 네, 시간대별로 나열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격 위험도별로 나열을 하고, 위험도가 있는 정책별로 또 나열을 하고요. 위험도가 확인이 되었던 특정 파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언제 파일이 생성이 됐는지, 언제 이름이 바뀌었는지, 언제 파일의 정보가 위반이 됐는지를 타임라인별로 나타내줍니다. 이러한 모든 그 경고성 메시지들은 사전에 설정해 놓은 메일이나 문자나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으로 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출 사고나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프레스 내부의 자산이 아니더라도 쉽게 즉각 발견을 하고 그 수정 조치를 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스비는
우리 내부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산이 아닌 외부에 있는 우리의 자산을 찾고 검사를 하고 지켜내주는 솔루션이고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규제에 맞게 잘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기반으로 감사를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그 몰웨어가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실행을 시킴으로써 내부 자산이 위험해지는 이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티넷의 고유의 독보적인 기술인 포티가드의 AV 엔진으로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카스비와 멀티 클라우드 통합 플랫폼 제어 가시성을 제공해주는 CWP 데모를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데모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데모에 연이어서 하실 테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죠. 좀 이따 경품하고 뭐 상품을 주는 코너가 있을 때 질문을 좀 드릴 겁니다. 그때 포티 CWP, 포티 캐스비를 좀 기억하고 계시다가 관련 질문을 드리면 좀 짝 손을 들어주시면 좀 경품을 드리고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데모는 이제 클라우드 CI/CD 도구입니다. 뭐 CI/CD가 이제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CI/CD가 뭐지라고 하시는 부분은 사실 이제 요 밑에 간단하게 설명은 가운데 윗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CI (Continuous Integration) 코드 빌드 배포하는 과정인데요. 이거는 데브옵스 커뮤니티, 이건 뭐 포티넷의 그림 그림은 아니고 데브옵스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시는 현재 플로우입니다. 많이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앱을 개발하시거나 배포하거나 잦은 변경, 업데이트를 하실 때 많이 쓰시는 구조인데 가운데 보시면 이제 젠킨스라고 있습니다. 젠킨스도 이제 오픈소스 형태로 이제 많이 쓰고 계시는 이제 꽤 유명한 이제 툴킷인데 뭐 AWS, Azure, 그다음에 구글, 오라클 각종 클라우드 CSP 프로바이더에서 쓰고 계십니다. 많이 데브옵스 입장에서도 외국은 뭐 두말할 것 없이 많이 쓰고 계시고요. 이 젠킨스도 결국 이제 클라우드에서 구동되고 있는데 이 젠킨스에 대한 적절한 취약점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셨을 경우에는 어떻게 랜섬웨어나 이런 부분에 공격을 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본 데모의 목적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라우드에서 구동되고 있지만 저 젠킨스 하나 공격해서 저쪽 서비스 하나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도스 성격의 공격도 유발시킬 수 있는 충분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 안경진 부장께서 데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앞서의 클라우드 관련된 데모에 이어서 역시 클라우드에서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툴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CI/CD에서 이제 그 역시 가장 과거에도 인기가 있었던 젠킨스 솔루션에 대한 취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시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뭐 AWS로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뭐 그 Git 역할을 해주는 코드 커밋 그리고 빌드 그리고 뭐 디플로이 또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유연하게 자동화해서 이제 제공을 해주는 코드 파이프라인 등등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과거에 사용했었던 이런 그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 젠킨스라는 개발 툴을 이용을 했었을 때 젠킨스도 사실 이제 그 코드를 담고 있는 하나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일 뿐이지 취약점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취약점이 있었을 때 그 외부에 있는 해커가 스캐너를 통해서 이제 공격 대상을 확인을 하고요. 공격 대상이 확인이 되면 젠킨스는 취약점이 있으므로 스캐너를 통해서 취약점을 노출을 하게 됩니다. 노출을 하게 되면 공격자는 대상과 취약점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공격 툴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게 되고요. 젠킨스로부터 공격자로 외부로 열려진 세션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가 보통 내부에서 외부로는 통신이 이제 허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열려진 세션을 통해서 다시 공격자는 내부의 멀웨어를 전파를 하게 됩니다. 멀웨어를 전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내부의 사용자가 해당 멀웨어를 클릭을 하지 않으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로드된 멀웨어는 누구나 얼마든지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데모는 공격자가 업로드된 데모를 리모트로 실행을 하고요. 중요한 그 코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젠킨스 서버를 랜섬웨어로 감염을 시키고 실제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서버를 재부팅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공격에 대한 랩을 저희가 시도를 하도록 하고 공격 대문을 설명해드리고 안내를 해주는 한양상 차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양상 차장입니다. 네, 공격에 대한 데모는 조금 전에 안경진 부장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클라우드를 대상으로 공격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 클라우드를 대상으로 실제 어떤 취약한 젠킨스라고 하는 서버를 공격을 할 거고, 그 서버를 어떻게 랜섬웨어를 감염시키고 그 랜섬웨어를 통해서 실제 파급 효과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잠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젠킨스라고 하는 부분은 온프레미스의 동일한 효과와 같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취약한 부분이 죄송합니다. 네. 진행하게 되면 이제 온프레미스와 같은 환경을 이제 클라우드에 구성을 했었고, 그 클라우드에 구성된 그 실제 젠킨스 서버와 공격자 간의 이제 별도의 마구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실제 공격된 파급 효과를 이제 구성한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안경진 부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실제 1번부터 8번까지, 7번까지 공격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항목별로는 실제 저희가 이제 칼리 리눅스를 통해서 젠킨스 서버를 해킹을 하고 랜섬웨어 전파하고 실제 원격에서 실행시킴으로써 자동적으로 이제 감염되고, 그리고 감염된 이후에 재부팅까지 수행하게 되겠죠. 지금처럼 공격자는 실제 공격에 대한 대상을 이제 접근하는 이력을 한번 보시게 될 건데, 특정 80 포트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서비스가 살아있는지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부분이죠. 그리고 특정 8080이라는 젠킨스가 사용하고 있는 8080 서버가 취약한지를 보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디폴트 패스워드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거기에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정말 더 취약할 부분이 될 겁니다. 어드민의 어드민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간단하게 로그인이 되고요. 그 로그인된 이후에는 젠킨스 플랫폼을 정말 관리자처럼 누구나 쉽게 활용하고 핸들링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이 이후에 과연 여기까지는 온프레미스 환경인지 아니면 클라우드 환경인지는 모릅니다. 공급자 쪽에선. 그래서 실제 앞단에 방화벽이 있느냐 혹은 어떤 솔루션이 있느냐, 버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정찰을 하게 되는데요. 포트 스캔을 통해서 실제 쓰고 있는, 그리고 그 쓰고 있는 서비스의 버전을 다음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자 쪽에서는 모든 포트를 다 스캔하지 않습니다. 특정 포트를 기반해서 그 포트만을 공격에 사용할 포트만을 이제 공격에 이용하게 되고요. 지금처럼 이제 특정 포트를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8080과 139 그리고 445 포트 등 취약한 서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포트가 열린 거를, 그리고 하단에 AWS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현재 클라우드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후에는 젠킨스에 대한 서비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특정한 서비스, 즉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젠킨스 서버를 대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공격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에 사용할 파라미터를 한번 검색하기 위해서 이제 젠킨스의 취약한 부분을 한번 검색을 해볼 텐데요. 지금처럼 젠킨스라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사용하게 될 공격 가능 리스트가 확인되고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제 젠킨스 스크립트 콘솔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한번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격의 설정이 필요한 부분, 이제 파라미터 설정이 되겠죠. 이 어드민과 어드민을 아까 조금 전에 확인했기 때문에 설정을 하고요. 페이로드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리버스 커넥션을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설정된 화면은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이 설정을 통해서 정말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이 서버가 취약한지 여부를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체크를 통해서 살아있느냐 아니냐 한 번 더 검증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공격자 쪽에서 이게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고 클라우드에 있는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한번 취약하다라고 환경을 확인한 이후에 익스플로잇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자, 결과는
성공으로 세션이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젠킨스 서버를 이용했고 젠킨스 서버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클라우드에는 정말 취약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공격의 핵심의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연결된 이후에는 공격자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코드를 실행시키거나 아니면 파일을 삭제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윈도우의 cmd 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추가적으로 내가 다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공격자가 젠킨스 서버를 탈취한 그 이후에 젠킨스 서버가 공격자로 접근할 수 있게끔 리버스 연결을 코드를 제작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제 361.exe 파일이라는 이제 코드를 한번 제작을 하고요. 이 코드가 제작이 된 뒤에 7168바이트짜리 이제 코드가 제작이 됐고요. 이 파일은 현재는 리눅스 지금 공격 머신에 있죠. 그래서 이 파일을 조금 전에 이제 젠킨스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젠킨스 서버에 취약한 서버에 한번 삽입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파일을 한번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세션을 통해서 호스트로 실제 파일을 삽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361.exe 파일을 윈도우즈의 템프 폴더에 저장을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보시는 부분이고요. 그 저장된 부분은 실제 성공하게 되면 그 윈도우 템프 361 폴더에 저장이 됐죠. 그리고 그 파일은 실제 조금 전에 공격이 사용을 한 공격이 성공한 그 젠킨스 서버에 정말 올라가 있냐 한번 보기 위해서 그 젠킨스 서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1.exe 파일이죠. 취약한 서버 그리고 취약한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개발 플랫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관리 보완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올라가 있는 파일은 템프 폴더 안에 361.exe 파일이라고 지금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361 파일, 이 올라간 업로드된 이 파일을 통해서 다운로드한 이후에 이제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시켜서 실행을 시키거나 아니면 공격자가 요청한 그 방법대로 사용자가 더블 클릭을 했을 경우에 역접속, 다시 한번 공격자가 공격을 하지 않아도 이 취약한 서버 쪽에서 공격자로 역접속을 다시 말씀드리면 방화벽을 통과할 수 있게끔 그런 역접속 세션을 만들 수 있게끔 한번 공격자 쪽에서 이벤트 핸들러를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요. 그 이벤트 핸들러를 구성하게 되면 이제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는 이후에 아마도 공격이 아니라 이 서버 쪽에서 공격자로 세션이 연결될 겁니다. 자, 실행이 됐고요. 실행이 된 이후에 아마 조금 전 화면에서 보셨던 그 공격자 서버 쪽에서는 스타트 세션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연결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실제 공격자는 앞에 취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공격을 한 부분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내가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거니 동일하게 서버가 완지를 확인하고요. 한번 이 부분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전송을 하는 행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단계가 중요한 건 아까는 취약한 부분 테스트가 있었고 지금은 없다는 부분 되겠죠. 바로 전달이 되면서 이 취약한 부분은 취약한 서비스 통해서 362.exe 파일이 윈도우 템프에 전달이 됐고요. 바로 실행이 되는 그런 구문을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젠킨스 서버 쪽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과 같이 자연스럽게 랜섬웨어 감염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크립토가 형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황에서 이제 공격자는 이제 다시 서버의 원격 리부팅을 통해서 암호화된 이 파일들이 다시 원복되지 않도록 키값이 없어질 수 있도록 리부팅을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고요. 리부팅이 진행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이 서버는 지금처럼 바로 재부팅이 됩니다. 이 이후에 공격자 쪽에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포티게이트를 통해서 공격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앞단에 포티게이트를 둬서 차단 모드를 변경을 해서
한번 대응이 어느 수준, 어디에서 대응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WS에 올라가 있는 저희 포티 게이트를 통해서 차단 모드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 차단 모드로 운영된 뒷단에는 저희 조금 전에 보셨던 젠킨스 서버 개발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격 쪽에서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있었던 취약점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실 텐데, 차단 모드로 구성이 완료가 됐고요. 동일하게 젠킨스 서버에 해당하는 공격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앞서 이제 취약한 부분이 성공했던 파라미터를 설정해서 공격이 성공했던 그 완료 로그가 보이시는 게 아니라, 분명 지금 현재는 앞단에 있는 게이트가 탐지라고 측정을 하는 현재 세션을 자르고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고요. 그런 후에 결과는 실제 보시는 것처럼 컴플리시티 완료가 됐지만 페일의 결과가 지금처럼 보이실 겁니다. 아까와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 차단한 저희 포티 게이트를 한번 보시게 될 건데, 게이트에서는 어떤 차단 로그가 생성이 되는지를 보시게 되면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젠킨스 스크립트, 저희가 코드를 실행하는 걸 차단했기 때문에 그 세션, 외부에 있는 공격자가 내부에 있는 클라우드에 있는 젠킨스 서버를 공격할 때 공격이 차단됐던 것을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보셨던 이 모든 행위는 지금 클라우드 보안의 원칙 총 3가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온프리미스와 같은 보안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개발 플랫폼과 운영 플랫폼을 나누듯이 온프리미스와 동등한 보안 수준을 이 클라우드에도 가져가야 되는 뿐만 아니라, 이 클라우드에도 실제 방화벽과 같은 엔지파이어의 펑션을 올려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키포인트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속적 공격에 대한 위협을 좀 더 가시성 있고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로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와 같은 포티넷의 플랫폼을 이용해낸다는 부분, 이 부분이 저의 이번 세션의 종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요 칼리나 메타스플로 이쪽 인터페이스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제 굉장히 좀 혼동스러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창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인터페이스 때는 혼동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클라우드도 온프리미스에 동일한 보안 조치를 안 하면 충분히 랜섬웨어, 감염, 해킹 시도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확인해 주시고, 혹시나 뭐 이런, 물론 최신 패치는 하겠지만 젠킨스를 혹시 뭐 회사의 데브옵스 팀이나 개발팀에서 쓰신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뭐 점심이나 티, 커피 뭐 하시면서 얘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세 번째 데모 내용은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디셉션, 사이버 디셉션 기술을 통해서 데코이,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면 오렌지색 아이콘들이죠. 데코이를 배포하고 그 데코이로 공격자가 해킹 시도를 로그인하도록 유도한 후에 이제 차단하는 기술을 이제 포티 디셉터라는 제품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어떤 것들을 로그인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본 데모의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던 블루킵 있죠. RDP, 원격 데스크탑 공격이 취약점을 그대로 갖고 계시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본 데모 시나리오에서 이용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는 것까지요. 자, 한 차장님, 김규현 부장님 두 분이 같이 나와서 보여드릴 텐데요. 김규현 부장을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포티심이라고 있습니다. 뭐 포티심이라고 했지만 이제 업무 환경에서는 SIM 시스템입니다. SIM 시스템이라고 SIM 또는 ESM 시스템, 이벤트 로그하는 시스템이 해당하는 역할이고요. 그 시스템에서 어떻게 좀 더 자동화시킬 수 있는지 오토메이션 그 부분을 같이 보여드리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현상 차장입니다. 네, 디셉터에 대한 시연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중요한 부분, 디셉터에 대한 시연 그리고 리얼에 대한 부분, 월드에 대한 분석, 이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대한 보안 확장된 개념으로 포티심을 추가적으로 시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셉터에 대한 오늘 많이 생각하실 텐데, 디셉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빨간색 박스에 있는 윈도우와 리눅스 그리고 상단에 있는
그 디셉션 네트워크 이 안에 붙어 있는 윈도우와 리눅스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공급자가 게이트를 통해서 실제 내부 네트워크를 들고 왔다라는 걸 가정하고요. 그리고 가정한 상태에서 실제 디코이라고 하는 윈도우와 리눅스를 통해서 공격자가 진행하는 행위를 모두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 시연이 아니라 리얼 월드 저희가 이제 공개망을 통해서 열어놨을 때 어떠한 로그를 정말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얼마나 이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그 분석을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릴 부분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앞단에 있는 부분과 같이 공격을 진행을 하고 그 공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티 디스텝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심볼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기반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해커가 갖고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오고 분석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저희 보안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화면은 여기 밑에 있는 그 하얀색 박스처럼 어플라이언스와 VM 그리고 클라우드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라는 점이 저희 디셉터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죄송합니다. 뒷단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보안 그 침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공격 데모 시연을 하는 부분은 이제 조금 전에 그 1차와 같이 공격 대상을 확인하게 되면 앞단에 있는 그 공격 서버 앞단에 여러 가지 방화벽이라든가 아니면 IPS가 있는지를 한번 보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핑을 통해서 한번 열려 있는지 접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한번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일하게 한번 오픈 포트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 리얼월드 공격처럼 하기 때문에 공격된 서비스 버전을 다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원격 데스크탑을 통해서 이제 취약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냐, 루트에 루트 혹은 어드민을 쓰고 있냐라는 행위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건데요. 가장 먼저 많이들 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공격자 쪽에서. 그래서 공격자처럼 한번 수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루트가 안 되는 거 이후에 취약점을 조금 전과 같이 한번 메타스플로이트를 통해서 취약한 부분을 한번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윈도우 RDP 공격입니다. 코드에 대한 취약한 부분을 실행을 시켜서 조금 전에 유저의 유저 어드민을 쳤던 그 RDP 서비스를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한번 파라미터 설정을 통해서 한번 취약하냐, 안 취약하냐를 한번 볼 텐데요. 공격에 대한 단계별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수행을 했더니 실제 코드는 실행되나 이 코드가 취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알 수가 없다. 그 부분을 피드백했죠. 그리고 공격자는 다음으로 그러면 SMB, 이터널 블루 취약점이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터널 블루에 해당하는 익스플로잇을 다시 한번 보고요. 이 부분이 공격이 가능한지 아닌지 다시 한번 파라미터 설정을 한 뒤에 공격을 다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처럼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피드백을 받았고요. 그리고 익스플로잇을 실행을 하게 되면 공격자 쪽에서 디코이 쪽으로 여러 가지 코드 취약한 부분을 실행을 하거나 포트를 찾아보거나 코드를 실행할 행위를 계속 추적하게 되죠. 페일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은 취약하지만 실행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공격자는 RDP 서비스가 살아있으니까 한번 패스워드 리스트로 한번 무작위 대입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본 겁니다. 유저의 여러 가지 패스워드 리스트를 통해서 접근한 이력으로 지금과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어느 순간 공격자는 이렇게 유저의 유저로 공격이 가능한 서버임을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RDS크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격자가 내부에 있는 디코이, 공격이 가능한 서버로 로그인을 다음과 같이 수행을 해보겠죠. 유저와 유저로 말이죠. 아까와 같이 않고요. 그러면 정상 접근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공격자는 대부분 어떤 행위를 하냐면 정말 리얼 PC인가? 아니면 이게 VM인가? 이게 정말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가? 라고 보게 되는 작업.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느냐? VM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냐? 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외부 연결이 되네요. 네. 그러면 이후에 특정한 파일을 내려받은 행위를 다음과 같이 한번 해봐서 이 PC를 한번 랜섬웨어 감염을 시키겠다라는 행위를 지금과 같이 수행을 하겠죠. 네. 361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고 이 파일이 정말 권한이 있어서 PC에 다운로드 되는지 보는 부분입니다.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고 그 파일은 공격자를 통해서 받아진 361 파일이 바탕화면에 지금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측정한 파일이 라이트되고 생성이 되면서 모든 PC에 있는 파일을 A 드라이브부터 D 드라이브, C 드라이브까지 찾아가면서 악성 코드가 암호화를 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 뜨면서 랜섬 노트라고 해서 밑으로 비트코인을 보내주세요라는 많이 알고 계신 이제 공격에 대해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 포티 디셉터가 이러한 공격들 그리고 이러한 공격의 디코드를 통해서 얻어지는 부분을 한번 어떻게 분석되느냐를 한번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디셉터 상단에 보시면 조금 전에 이벤트 86개라고 하는 저 이벤트가 생성이 됐는데 공격 이벤트로 조금 전 공격을 한 이벤트가 위와 같이 보실 거고요. 그리고 그 공격은 어택맵이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공격자가 특정한 디코이를 언제 어떤 IP가 어떤 액션을 했는지를 보시는 내용이고요. 고유한 인시던트 아이디를 통해서 실제 분석할 수 있는 세부 내역을 저희가 다시 지금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공격은 3단계로 그리고 총 4단계 랜섬웨어까지 4단계로 진행했었죠. 첫 번째 단계 윈도우 RDP가 공격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느냐. 자, 공격이 탐지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초에 유저가 이 사람이 이상하게 공격을 했네. 이 타임부터 한번 그 뒤에 로그를 다시 한번 볼까? 라고 이제 이어지겠죠. 그러면 두 번째 공격 이터널 블루도 지금과 같이 다시 한번 탐지가 됐고요. 그러면 이 이후에 이터널 블루 공격 취약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는 지금 보시는 모든 이벤트가 전수로 디셉터를 통해서 저장이 됩니다. 어떤 공격을 했고 어떤 탐지를 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공격 로그가 되겠죠. 445번 포트에 대한 취약점의 접근 시도 그리고 코드 실행에 대한 부분 마지막 코드 실행에 대한 부분도 지금과 같이 어떻게 수행을 했고 그 해당하는 값은 뭐였는지를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죠. 그리고 윈도우 RDP, 브루트포스 중간중간 유저로 접근하다가 로그인 페일이 다음과 같이 보실 수 있는 내용과 같이 공격이 수행됐었죠. 그리고 공격이 수행된 이후에 특정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아까 전에 성공이 됐던 그 로그를 저와 같이 함께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RDP 페일됐던 이 로그들 중에 중간에 보시면 성공한 순간 RDP 로그인이 됐다. 즉 지속적으로 브루트가 발생했던 이후에 RDP 로그인이 떴다는 것은 성공을 했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격자는 다시 한번 접근을 해서 361 파일, 아까 제가 다운로드했던 361 파일이 라이트 파일, PC에 라이트가 됐었고 이후에 그 파일은 실행이 됐다라고 해서 다른 파일들을 생성을 하고 그 파일들을 암호화한 그런 전수에 해당하는 로그를 다음과 같이 남기게 됩니다. 오렌지기에 해당하는 부분, 침해 사고에 해당하는 부분, 전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로그로 제공하고 행위에 대한 부분도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저희 디셉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그리고 공격자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다는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다는 장점,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포티 디셉터입니다. 지금처럼 프로세스를 중지시키고 어떤 걸 실행시키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파일을 상세하게 접근을 했고 접근한 이후에 암호화를 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한번 스탑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워너크라이가 실행되고 난 후에 유저 파일이 다음과 같이 한번 암호화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파일을 접근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은 동일하게 그 뒤에 바로 워너크립트라고 하는 확장자로 암호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일들도 접근해서 암호화되고 접근하고 암호화되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러한 프레임워크에 저희 포티게이트가 앞단에 있다면 공격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차단을 미리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프레임워크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앞단에 게이트를 놓칠 가정입니다. 그러면 RDP 취약점부터 다시 한번 재시도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했던 공격 중에 하나죠. RDP 취약점을 통해서 실제 공격을 수행을 했었고요. 이 공격을 수행한 이후에 동일하게 인터널 블루에 해당하는 공격을 다시 한번 동일하게 구성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아까랑 좀 다르죠. 네. 공격이 대응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줄입니다. 공격자 IP가 다음과 같이 쿼런틴, 차단이라고 하는 저희 포티 게이트에 연동되어 있는 액션을 했었고 공격자는 인시던트를 발생한 이후에 게이트에 전달을 해서 지금처럼 차단이 됐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10점, 10점, 200.8이 차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 이게 1번까지의 내용이고요. 실사를 한번 분석 보겠습니다. 디셉터를 운영했을 때 저희의 운영망이죠. 보시면 128, 24에 해당하는 IP로 지금 저희가 설정한 서버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특정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요. LS 그리고 패스워드 확인 그리고 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주목해 주시면 저 파일이 어떤 건지 이 다음에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SSH로 저 파일을 받았고요. 저 파일을 실행했다가 지우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 공격자가 실제로 공격을 하게 되면 침해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스토리를 날려버립니다. 추적을 하지 못하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3의 악성 코드를 받는 행위를 했고 전수로 저희 디셉터는 그걸 로깅을 하고 추적을 했죠. 침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저희가 로그로 찾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파일은 정말 조금 전에 그 파일, 제가 주목해달라는 그 파일은 무슨 파일인지 한번 보게 되는데요. 저희 페브유로 연동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로 저희 포티 샌드박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업데이트가 된 그 파일은 한번 샌드박스에서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레이팅과 어레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탐지를 했고요. 그 파일은 왼쪽 상단에 파일명, 탐지명이 뜨겠죠. 그리고 저 파일은 저희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평판 정보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먼저 저희는 2010년도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에 분석이 된 이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평판 정보를 연동해서 보시게 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밴더들도 다 탐지를 하고 있죠. 보안 백신 밴더들 여러 가지.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탐지했던 그 파일, 디셉터를 통해서 확인했던 그 파일은 바이러스 토탈에 2019년도 10월 13일 날 업데이트 된 겁니다. 조금 전에 저희는 2010년도에 업데이트돼서 탐지를 해서 미리 대응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포티 디셉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범위 그리고 좀 더 빠른 보안의 핵심을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디셉션 기술을 통해서 디셉터를 구성하고 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로그와 방대한 그 인시던트를 통해서 보안 확장하는 개념으로 포티 CEO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티넷 코리아의 김기환 부장입니다. 앞서 저희 한일산 차장께서 소개했던 대로 포티 디셉터를 통해서 리얼 환경에서의 어떤 해킹, 공격에 대한 이벤트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포티 디셉터 외에도 여러 가지 이기종 장비들의 이벤트들도 많이 발생될 거예요. 이러한 이기종 장비들의 어떤 이벤트들도 같이 콜레이션하고 분석을 하려면 SIM이라는 솔루션이 필요한데 저희 포티넷에서도 포티심이라고 하는 SIM 솔루션을 통해서 한번 앞서 우리 한 차장께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어떤 보안 공격 이벤트들을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또 어떻게 조회하는지 좀 더 심해 분석의 어떤 개념으로 한번 제가 준비한 영상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저희 포티심의 그 분석 화면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대로 그 디셉트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수집을 해서 자동 파싱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가 하나의 어떤 분석 그 컬럼들을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적용을 한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발생한 내용들은 디셉터를 통해서 RDP 공격들, 로그인 페일에 대한 건수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리고 로그인 페일을 통해서
로그인 RDP를 통해서 로그인한 이벤트가 또 어떻게 발생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때 빅팀으로 쓰이던 해당 클라이언트 PC가 다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다시 어태커가 돼서 그 해커에 의해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워너크라이에 감염되고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그런 이벤트 통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을 타임라인별로 한번 좀 분석하는 뷰를 한번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필더 또한 저희 포티심에 내장되어 있는 CMDB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적용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가장 처음부터 시작이 되면 RDP 로그인 페일에 대한 이벤트가 순서대로 쭉 발생이 될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약 한 50건 정도가 발생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발생이 됐고 이제 RDP 로그인이 이벤트가 하나 떴고 그 다음에 해당 클라이언트 PC가 해커에 의해서 준비되어 있는 웹서버를 통해서 접속을 시도한 사례들이 쭉 이벤트가 확인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접속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 해당 웹서버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361.exe 파일이 다운로드돼서 런치가 된 이후에 우리가 보셨던 대로 해당 문서 파일이 워너크립트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랜섬웨어에 감염된 그런 어떤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쭉 감염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원본 파일들은 다 모두 삭제되는 형태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확인된 어떤 그 부분들을 저희 361.exe 파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샌드박스를 통해서 포렌식을 위해서 한번 해시 파일 정보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포티 샌드박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해시 파일을 수집을 했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딥세터를 통해서 받은 정보고 실제로 이 파일들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보안 네트워크, 그 자사 네트워크에 혹시라도 감염된 사례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인시던트 시나리오 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어떤 인시던트 룰을 적용을 했고요. 보시면 모든 내용들이 다 이제 저희 포티심의 CMDB 내용들을 확인한 거고 여기서 이제 해시코드들을 저희가 표현하는 치매 지표 서비스를 한번 접목을 해봤습니다. 치매 지표 서비스란 이미 어떤 해킹 사고에 확인된 어떤 정보들을 머레오 도메인이라든지 IP, URL 정보 또는 이제 해시 정보들까지도 저희가 이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어서 쉽게 이러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바로 시나리오 룰을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파일 해시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정의도 한번 더 추가로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부 네트워크가 19168 1점대 네트워크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그런 네트워크에 아까 딥세터를 통해서 확인된 그런 파일 해시 정보들이 과연 발생이 됐는지 여부를 또 룰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인시던트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인시던트는 제가 정의한 룰에 매치가 됐고 그 감염된 IP는 1.72번이라고 하는 내부 사용자 PC가 되겠죠. 그리고 동일하게 361.exe라는 파일이 탐지가 됐고요. 이런 파일들은 실제로 저희 포티게이트 또는 포티 샌드박스를 통해서 실제 원시록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시던트까지 확인됐으면 제가 이제 SIM 솔루션 세션을 말씀드렸을 때 SOA라고 하는 자동 조치 기능들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럼 어떠한 자동 조치 기능들이 쓸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예를 들면 시스코 아사 방화벽을 쓰고 있다. 그럼 아사 방화벽 차단. 그리고 저희 포티게이트 방화벽을 쓰고 있을 때 차단. 또 윈도우 시스템의 특정 파일을 삭제한다든지 또 시스코의 어떤 해당 포트를 비활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재부팅한다든지 서비스를 재시작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내장된 스크립트들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임의적으로 해당 인시던트가 발생했을 때 저희 포티게이트 방화벽에 대한 차단 인시던트 조치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포서에 대한 장비를 저희 예를 들면 외부 방화벽 IP로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적용할 스크립트들은 아까 보셨던 내장되어 있는 스크립트들 중에서 이제 포티게이트 차단 스크립트를 이제 실행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또 보안 관제 요원을 통해서 수동으로 가이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자동 조치가 적용이 됐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액션 기록을 통해서 실제로 레미데이션 부분들이 성공이 됐는지 아니면 실패가 됐는지 같이 확인할 수가 있고 성공이 됐으면 성공에 대한 어떤 문자 메시지, SMS 메시지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저희 포티심에서 제공하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어떤 랜섬웨어에 감염됐는지 그리고 랜섬웨어에 감염된 IP가 어떤 저희 포티게이트에 어떻게 격리가 됐는지 그리고 감염된 어떤 그 악성 코드에 대한 유포지는 어떤 부분들인지 그리고 그 외에 보안 이벤트들을 저희 포티심을 통한 어떤 대시보드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가시성을 높일 수 있게끔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여드리는 데모 세션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 포인트 솔루션에서 수집된 이벤트들을 즉각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종 장비들에서 모아지는 이벤트들을 무수히 많은 이벤트들을 저희가 핸들링해야 되고 그리고 이벤트가 뜰 때마다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동화, 즉 소어라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자동화를 적용을 해서 어떤 오토메이션 기능들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사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의미로 저희가 한번 이 데모 세션 영상으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세션은 좀 마무리를 드리고요. 지금 이제 배준호 선생님께서 서머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데모 시나리오를 3개를 준비드렸는데 보시면 1시간 내에 굉장히 타이트한 팩으로 보여드렸죠. 근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포티넷 제품들이 지금 많이 화면에 나왔어요. 방화벽 포티게이트, 샌드박스, 포티 샌드박스, 포티심, 포티 디셉터, 뭐 각종 제품들이 보시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사람이 일일이 다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한 며칠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 쉽게 연동이 되도록 패브릭이 굉장히 좀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하나 이제 장점일 것 같고요. 그래서 본 데모 세션은 좀 요약을 드리자면 처음에 보셨던 IaaS, SaaS, 클라우드에서의 보안 솔루션, 포티 CWP하고 포티 캐스비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클라우드 CI/CD를 딱 예로 보여드리긴 했으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클라우드에 있는 워크로드 각 인스턴스, EC2, S3 버킷 각종 인스턴스 오브젝트에 대한 보안 조치가 적절히 취해지지 않으면 충분히 랜섬웨어 보안 공격에 충분히 노출되어 있다라는 걸 눈으로 보여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이버 디셉션 테크놀로지 트렌드에 맞춰서 포티 디셉터가 어떻게 모든 공격자의 행위를 녹화하는지 거의 레코딩 수준이죠. 레코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사실 운영자 입장에서 저렇게 레코딩이 하루에 수백만 건 올라오면서 힘들어요. 뭘 봐야 될지 힘들기 때문에 심과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시보드를 딱 요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대시보드 만드는 게 기존의 개발업체한테 이것 좀 개발해주세요가 아니고 몇 가지 그 검색어를 보여드렸잖아요. 검색어 몇 개를 치면 쉽게 그런 대시보드 만들 수 있는 포티심 통해서 이제 저희 제품들이 얼마나 이제 잘 연동이 되어 있는지도 같이 좀 보여드리는 세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 굉장히 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제 거의 세션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희 사장님의 이제 말씀 전에 제가 오늘 이제 아침부터 했었던 행사에 좀 요약을 조금 드리면서 돌아가실 때 요거는 좀 기억을 하고 좀 계셔 주기를 바라서 좀 요약 세션을 좀 잠깐 준비를 했고요. 자, 저희 세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이틀이 시큐리티 드리븐 네트워킹을 위한 솔루션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이 이제 꾸며져 있습니다.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큐리티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점점 시큐리티 드리븐 네트워킹으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네트워킹과 시큐리티가 접목되는 와중에 다양한 보안에 대한 수요, 아키텍처 요구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이제 패트리스, 필리포에서 세션에서 이제 얘기 드린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큐리티 드리븐, 이제 뭐 한글로 하면 보안 주도 네트워킹 이제 기술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이 계속 공존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차피 누가 하나로 쏠린다고 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 컴퓨팅이 공존해서 가다 보면 클라우드 자체의 보안 이슈, 그 다음에 각 엣지들 보시는 것처럼 이제 OT, SD 브랜치, 지사, 5G, 멀티 클라우드에서 일어나는 각종 엣지 쪽에서의 아키텍처 수요와 보안 수요에 대한 이제 아키텍처 변화 필요성이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각 트랙을 나눠서 진행한 이유가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오전에 저희 이제 지사님께서 포티나 코리아 성장,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시장 부분의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이제 성과를 좀 말씀드렸고, 이제 패트리스와 피리프를 통해서 포티게이트 새로운 제품에 대한 100F하고 60F입니다. 고성능 SD 원용 엣지 시장에 대응 가능한 솔루션으로 이제 소개를 드렸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 어택 서페이스마다 동작하는 보안 기술들이 다릅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 멀웨어, 익스플로이트, IPS 뭐 각종 다양한 대형 기술들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고, 포티넷이 거기에 맞춰서 관련된 솔루션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오후에 넘어오면서부터는 1시부터 각 트랙별로 나눠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키워드, 사이버 킬 체인, 마이티 어택, 사이버 디셉션, 그다음에 위험 헌팅에 관련된 각 포티넷 솔루션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EY 한영 컨설턴트 분들께서 나오셔서 OT 보안의 이슈와 공고사항, 그다음에 국내 OT는 어떻게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례 공유를 좀 해드렸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엣지가 굉장히 아까는 다이어그램으로 했지만 아키텍처, 플랫폼,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각 세션마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세션별, 각 트랙별에서 말하고 싶은 엣지에서의 필요한 아키텍처,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보여드리면서 공고사항은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안드린 세션을 오늘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지금 장시간 굉장히 이제 앉아서 들어주시느라고 이제 고생이 많으셨고요. 제가 마지막 이제 제 다음에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내집말을 해주실 건데, 제가 3가지 이제 기프트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